팔굽혀펴기 동작을 할 때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한 맨몸 근력운동 4종 세트. 지난번에 뒤꿈치 들기,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한 뒤꿈치 들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한 팔굽혀펴기 운동입니다. 이 팔굽혀펴기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상체 근육을 아주 골고루 발달시켜주고, 그 다음 하체에도 자극이 가고, 또 복근, 이 코어 근육, 복근과 코어 근육에도 자극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팔굽혀펴기 자체가 플랭크이기 때문에 복근에도 자극이 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운동입니다. 팔굽혀펴기가 아주 좋은 운동인데, 이게 뒤꿈치 들기 운동에 비해서는 허리에 무리가 조금 따를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뒤꿈치 들기 운동은 아픈 허리 백년 운동 2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팔굽혀펴기 운동은 아픈 허리 백년 운동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허리 통증이 있다가 많이 나아가지고 통증이 한 1, 2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거의 다 나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팔굽혀펴기 운동을 할 때 허리 아픈 데서 좋아지면서 이제 나도 팔굽혀펴기 운동을 해서 이 갑바도 키우고 대흉근도 키우고 삼두근도 키우고 이두박근도 좀 키우고 팔 힘도 좋아지고 복근도 키우고 다리 근육도 키우는 이런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이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돼서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라하기도 나옵니다. 팔굽혀펴기 동작을 할 때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이 팔굽혀펴기를 방바닥이나 땅바닥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방바닥 땅바닥으로 내려가면서 허리를 한번 다칩니다. 그 다음에 일어서면서 또 허리를 삐끗할 수 있어요. 이런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팔굽혀펴기 하는 동작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드는 경우에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려가고 올라갈 때 허리를 전혀 삐끗하지도 않고 팔굽혀펴기 하는 자세도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나면 허리가 다 아프다. 그런 분은요, 아직 그분이 팔굽혀펴기를 할 만큼 디스크가 완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씩 그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려고 방바닥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이러면 이 자체가 허리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허리가 안 아픈 분들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거기서부터 디스크가 차츰 힐링이 돼서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 분들, 상처가 아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아주 단순한 잘못된 동작만으로도 큰 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먼저 내려갈 때 그냥 허리부터 구부리지 말고 런지 자세를 이용합니다. 런지 자세. 한쪽 다리를 앞으로 가고 이렇게 런지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쪽 다리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세워있던 이 다리를 뒤로 내려서 무릎으로 무릎 꿇고 서는 이런 자세가 되겠죠. 이 자세까지 허리가 전혀 구부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손을 앞으로 짚으면서, 허리를 편 상태로 손을 짚으면서 이렇게 팔굽혀펴기 자세로 네 발 자세가 된 다음에, 손을 펴서 네 발 자세가 된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팔굽혀펴기 자세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설 때도 마찬가지로 네 발 자세가 된 다음에 손을 뒤로 젖혀서,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뒤로 젖혀서 무릎 서기 자세가 되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올려서 뒷다리로 땅을 밀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허리가 전혀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바닥에 내려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굽혀펴기를 하실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허리가 삐끗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초식을 잘 배우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 런지 시작. 런지 하는 무릎이 땅에 닿는다. 반대쪽 다리가 뒤로 들어가서 무릎 서기가 된다. 네 발 자세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팔굽혀펴기 자세가 들어간다. 다시 네 발 자세, 무릎 서기, 런지, 일어서기.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는 팔굽혀펴기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바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닥으로 런지를 해서 무릎 서게 하고 네발 자세에서 이제 팔굽혀펴기 자세가 들어가는데, 이때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 않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됩니다. 엉덩이를 약간 낮춰서 이 바닥 쪽으로 좀 내려가게, 요추전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팔을 구부릴 때 너무 이렇게 90도로 구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허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건 어깨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한 45도 정도로만 구부려줘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 땐 좀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올 땐 좀 빨리 올라오는 게 운동 효과를 최대로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을 잡는 것은 너무 이렇게 좁게 잡으면 불안정하고 또 대흉근 발달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깨보다 좀 넓게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어깨보다 넓게 잡고는 팔굽혀펴기 자세로 가서 다리도 약간 벌리고 여기서 허리를 약간 내리고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제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한 100만 개 정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한 손 팔굽혀펴기를 한 100만 개씩 했는데요. 여러분들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죠. 팔굽혀펴기도 한 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7, 8년이 지나니까 한 25개 팔굽혀펴기만 해도 이렇게 숨이 가쁘군요. 어쨌거나 허리가 많이 좋아지셔서 바닥에 내려가고 일어서고 할 때도 전혀 무리가 없고 좋은 자세로 하면 팔굽혀펴기 자세할 때 허리가 내려가면서 요추전만 자세로 해서 전혀 허리에 무리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조금이라도 팔굽혀펴기 동작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 유발이 된다든지 특히 다음날 아침에 다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은 굳이 바닥까지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런 의자나 소파나 테이블이나 책상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굳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말고 이런 걸 그냥 잡고요. 지나가다가 잡고 여기서 바로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리가 약간 요추전만 된 상태에서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상체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허리가 좋아질 때까지, 허리가 완전히 디스크가 붙을 때까지만 그렇게 하시고는 디스크 붙고 나서는 얼마든지 방바닥에서 해도 되고 다리를 벽에 올린 상태로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허리가 아픈 분들이 허리가 나아가면서 아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나 의자, 등받이 혹은 소파, 책상 이런 걸 잡고 지나가다가 어디 가다가도 이렇게 탁 잡고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런지 같은 거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죠. 이 동작을 제가 20번씩 3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식탁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잘못해서 거기 있는 물병 같은 거 깨지 말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잡고 다리를 약간 벌려서 안정되게 만들고요. 허리를 약간, 엉덩이를 약간 처지게 해서 요추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내려갈 땐 좀 천천히 내려가고 밀 땐 빨리 밀고
열셋,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뭐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땀이 좀 날 정도로 운동이 되는군요. 지금은 제가 반복 불능이 올 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자세를 익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반복 불능이 올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숨을 고른 다음에, 보통 이 숨 고르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데 1분 내지 4분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옛날에 젊을 때는 굉장히 인터벌이 짧았습니다. 한 1분이 안 될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는 좀 연로해지는 관계로 좀 더 이 호흡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1분이 조금 넘게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이 다 가라앉기 전에 바로 또 근력 운동 그 다음 세트를 하는 게 오히려 근육을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이렇게 잡고는 다리 약간 벌려서 놓고 엉덩이를 약간 집어넣은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예. 제가 왼쪽 어깨에 석회 결절이 있다 보니 이 팔굽혀펴기 할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서 이 숫자를 세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군요. 마치 만보기가 딸깍딸깍 하듯이 이 팔굽혀펴기 할 때마다 왼쪽 어깨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니까 참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숨을 좀 다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몇 세트를 하는 게 좋으냐. 보통 운동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세트만 하셔도 되고요. 운동이 조금 익숙해질수록 한 세트 하고 반복 불능이 올 때까지 한 세트 하고 그 다음에 1분 내지 4분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 하고 또 반복 불능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또 1분 내지 4분 쉬고 세 번째 세트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보통 3세트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3세트 내지 5세트 정도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세트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세트에서 더 강한 힘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더 근육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운동이 좀 익숙해지시는 분들은 한 세트씩만 하지 마시고 꼭 다중 세트, 보통 3세트 이상, 3세트 내지 5세트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팔을 벌려서 잡고 다리도 약간 벌려서 디디고 엉덩이를 약간 집어넣은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내려가고 빨리 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예.
이렇게 세 세트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좋으신 분들은 50개, 100개까지 하셔도 좋고요. 한 세트에. 그 다음에 세트 수도 5세트, 6세트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아픈 분들이 허리 통증에서 많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통증이 거의 이제 1, 2점 정도로 많이 떨어졌을 때, 즉 3단계 상황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운동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팔굽혀펴기 운동 요통 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이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100만 개씩, 100만 3개, 100만 개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100만 3개까지 하니까 좀 많이 힘들더군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연로한 관계로 이 팔굽혀펴기를 25개만 해도 이렇게 숨이 가빠오는 게 참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빨리 노화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80, 90이 되어도 한손 팔굽혀펴기 100만 개까지는 좀 너무하고 한 10개 정도라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